나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광과장이다. 그간 안녕들 하셨는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올해도 벌써 5월이 돼버렸다. 한국에선 5월이 되면 얼라도 챙겨야 하고 쌤도 챙겨야 하고 노동자도 챙겨야 하고 엄니 아버지도 챙겨야 하는 가정의 달 5월이라 정신없이 지내실 텐데 광과장은 베트남 서구저 오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무엇보다 건강들 챙기시면서 자기 자신도 챙기시는 시간들 가지시라고 기원드립니다. 아무튼 일하고 또 광과장과 패밀리즈들이 함께 카메라에 잡혀있는 걸 보아하니 오늘 또 그날이 왔나보다. 광과장이 한 주간 세븐데이 중 가장 좋아하는 그날. 언제나 피곤해져든 광과장에게 늦잠의 축복이 내려지는 바로 그날. 어렸을 적 엄마 손잡고 시장 나가 떡볶이집 앞을 지날 때처럼 오직으로 설레이는 바로 그날. 그래, 오늘 광과장이 지리구로 사랑하는 주말이 왔다. 일하고 또 황금 같은 주말을 맞아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다는 건 마치 개봉한 콘돔을 써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것 맨키로 허무한 시츄에이션이기에 그런 순진했던 날의 광과장 같은 일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광과장이 또 가족들을 이끌고 베트남 일군 유명 카페 맛집인 소코라는 카페 음식점을 방문하기로 해서 요래 광과장의 에마 베리페이머스 럭셔리 SUV 패밀리카 소렌토 광키트와 함께 패밀리즈를 이끌고 일군 카페 음식점으로 이동 중이다. 오늘 방문하는 장소가 베트남 사람들, 특히나 베트남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데 또 이런 분위기 좋은 카페는 데이트 장소로 안성맞춤 아니겠는가? 그래가 광과장이 오늘은 특집으로다가 준비해봤다. 요즘 한국서는 결혼하기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광과장은 우리 사랑하는 마누라인 베트남 사람과 결혼도 했겠다. 광과장도 소시적인 한국에서 연애도 해봤고 베트남과 한국은 연애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부분이 다른지, 베트남에서 연애할 때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베트남에서 연애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낱낱이 한번 까발려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다. 광과장이 이젠 예전 폼 안 나온다고, 이제 광과장도 한물간 퇴물이라고, 은퇴할 때 되었다고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 생각해보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일하고 채널 운영하면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조회수 좀 빨아보려고 이런 자극적인 주제로다가 선택하게 되었다. 긴긴 밤 홀로 외로이 뒷마당에 정한수 한 사발 떠다 놓고 연애 고자 탈출하게 해주세요 익하셨던 모태솔로 분들이요. 광과장이 오늘 꿀팁까진 아니더라도 충분히 도움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영상으로다가 주제 정해봤으니 다들 소리 벗고 팬티 질러 아니 시발 팬티 벗고 소리 지르시길 바란다. 열심히 한번 해볼라니까 좋게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 형님들. 좋아요 구독에 주변에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면 합궁의 축복이 오늘 밤 당신을 찾아오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요 형님들. 우선 영상에 앞서 오늘 광과장이 설명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광과장이 그동안 경험에서 우러나온 한치 거짓없는 광과장만의 경험이니 모두 다 그렇겠거니 하는 보편화의 오류에 절대 빠지시지들 마시라고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어디 가서 광과장이 그러던데요 익하시며 내사 마다 안다카이 광과장이 극하더라 우리 딸내미 마 귀엽네 익하셨다간 불꽃사닥으로다가 처맞으실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자면 광과장도 남자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광과장도 엄연히 남성 생식기를 달고 태어난 수컷이다.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남성의 시각에서 약간은 편향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쩌겠는가.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꽈추 뛸 수도 없고 광과장도 여자로 태어났다면 당연 여성의 편향된 시각으로다가 이야기했겠지. 그러니 혹시나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의 시각으로다가 재구성해달라고 하시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광과장은 때려 죽여도 못한다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영상을 시작해보겠다. 불현듯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된다. 광과장은 베트남에서 산지 18년이나 되었고 한국에서 생활한 건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데 광과장 이생키 한국서 연애 한번 못해본 연애고자 아니야 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광과장도 소시적 한국에 있을 때 당연히 군대도 갔다 오고 불알 두 쪽 달린 순놈인데 왜 연애를 안 해봤겠는가? 광과장도 혈기왕성할 때 여자친구와 모텔 앞에서 오빠 못 믿나 이란 것도 다 해봤고 콘돔 그까이 거 한 손으로 딱 잡고 입으로 쫙 찢는 것도 다 해봤다. 그러니 걱정들 마셔라. 오늘 광과장이 한국에서의 연애와 베트남에서의 연애가 어떻게 다른지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다. 우선 연애 시작 초기 단계부터 이야기하자면 한국과 비교해 베트남에선 연애 시작 단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막 잡아뜨리려고만 하는 진도가 빠르다는 게 아니고 연애가 성립되는 시점이 빠르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썸도 타야 하지, 밀당도 좀 해야 하고, 간도 좀 보다가 차이기도 좀 하고, 긴가민가도 좀 해보다가 어찌어찌 모텔까지 가서 엎어치고 매치고 레슬링 한 판 오직으로 발기차게 아니 시발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인가 익하면서 연애가 시작되는데 베트남은 좀 스트레이트한 편이다. 굳이 썸 타는 단계를 거친다기보단 그냥 대놓고 관심을 표현하는 편이고, 상대방이 좋으면 그런 관심을 받아주고 저 새끼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그런 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이게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이딴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느끼기에 긴가민가 싶다면 상대방이 내가 별로 안 내키는 것이고, 그쪽에서 내가 좋다면 병신이 아니고서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근데 또 혹시나 개 중에 여자 쪽에서 미쳐 돌아가게 신호를 확실하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캐치 못하고서는 이게 긴가민가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냥 다 때리치고 혼자 사시라고 충언드리고 싶다. 그래가 어찌 연애를 하겠는가. 강아지가 내가 좋아서 달려드는 거랑 나를 물어버리려고 달려드는 거랑도 구분 못하시는데 무슨 놈의 연애를 한답시고.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좀 보시던가 게임이나 좀 하시던가 시간 날 때 광과장 영상이나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한 가지 더 광과장이 느끼기에 한국과 조금 다른 부분이, 지금은 그래도 시대가 많이 변해가 좀 달라졌다 하지만서도 라떼는 말이야, 한국에서는 대부분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대시를 했던 분위기였는데 베트남은 그런 문화는 아니다. 그냥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분위기다. 단지 베트남 여성분들이 좀 신중하고 보수적인 편이라 쉽게 대시를 안 하는 거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잡아먹어버려야겠다고 달려드는 편이다. 베트남 여성분들이 한번 마음먹으면 세상 감사하고로 상당히 무섭게 대시하는 편이다. 그러니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 베트남 여성분에게 그런 대시를 받았다익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안젤리나 졸리 개 부럽다. 솔직히 광과장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믿을 수도 없으시겠지만, 도저히 믿기지가 않으시겠지만 우리 마누라에게 극렬한 대시를 받았었다. 그러니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나쁜 짓 안 하고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 중에 내가 마음에 있는 여성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이 좋아하는 걸 팍팍 티내시면 된다. 이게 막 미친 사이코 스토커맨키로 환자처럼 달려들지만 않는다면 적극적인 대시는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대부분 사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본인이 다 맞다는 자기 합리화로 결부된 사회성 부조화가 문제인 거지, 그 정도도 구분 못할 지경이시라면 병원에 가시는 것이 맞다. 아니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뭔 큰 잘못이 되겠는가. 너무 과하니까 문제되는 거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인지부조화가 문제라고 광과장은 생각한다.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분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해보시고, 상대방이 시큰둥하다 익하시면 과감하게 마음 정리하시고 버스가 오지도 않는 정류장에 하염없이 서 계시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본인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쪽에 시간을 투자하시라고 한낱 유튜버 나부랭이의 선 넘는 충고 한번 올려본다. 좌우지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분이 계시다면 우선 오직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사랑 영원하시길 바라며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베트남은 한국과 비교해 자유롭게 연애를 할 만한 환경은 절대 아니다. 한국이야 뭐 아침에 만나가 놀이공원도 가고 밥도 먹고 모텔 가고, 아니면 영화 보러 갔다가 팝콘 먹고 밥도 먹고 모텔 가고, 아니면 캠핑 갔다가 삼겹살 때리 먹고 모기가 많으니 밖에서는 못 자고 모텔 가고, 아무튼 한국에서는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참 많은데 베트남은 연인끼리 놀러 갈 만한 장소가 많은 편이 아니다. 기케야 영화 보러 가거나 대형 쇼핑몰 가거나 마트에 같이 장 보러 가거나 이렇게 소소한 부분에서 사랑을 키우는 편이다. 근데 베트남은 그런 부분을 상쇄할 만큼의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바로 오토바이다. 오빠 고마 세리 달려. 나도 자기 사랑해. 이라고 또 오지게 다이나믹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오토바이다. 베트남에서 연애할 때 쌩쌩한 오토바이 한 대 있으면 그거만큼 또 든든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자기 있지, 믿음직한 오빠 있지, 주머니에 딸기 한 콘돔 있지 아니 시발, 아무튼 이라고 또 오토바이 한 대 있으면 이 세상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느낄 수 없는 행복이다. 오토바이 뒤에 사랑하는 우리 자기 태우고 등으로부터 전해 들어오는 따뜻하고도 뭉클한 그 느낌에 기모띠라며 저절로 내 아래 그 녀석이 미쳐날 뛰곤 한다. 해 떨어지고 늦은 시간에 오토바이 끌고 여자친구랑 가까운 공원에 산책 나가면 그렇게 기분이가 좋다. 둘이서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골목골목 맛집도 찾아다니고 분위기 좋은 카페도 놀러가고. 한번 해보셔라.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한, 정말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상상 이상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서도 베트남에선 보편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둘이 알콩달콩 한 쌍의 바퀴벌레 커플 마냥 딱 달라붙어가 재미진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그렇다고 위험하고로 막 잡아 달리시지들 말고 얌전하고로 꽁냥꽁냥 타고 다니시라고 충언드려본다. 그렇게 사랑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갈 때쯤 한 번씩 한국분들께서 경험하는 문화 중 하나가 친구 또는 가족에게 내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자리일 것이다. 한국에서야 내 이성 친구를 나의 친한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뭐랄까 약간의 시험인 듯 시험 아닌 시험 같은 그런 자리라 여기는 분이 많은데 그런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에 대해 뭐라고 할까? 그런 자리 가진 이후 헤어지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본 것 같은데 베트남에선 절대 그렇지 않다. 베트남에선 내 이성 친구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궁금해 지인들에게 소개한다기보단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어 소개하는 경우가 더 많다. 때문에 소개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평가질하기보단 그런 평가는 본인 스스로만 하지 절대 그런 내용을 소개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려 한다. 이건 베트남 사람들 문화라고 여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상당히 신경 쓰는 편이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편이 아니다. 그냥 어느 정도 사회적 통념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지 각각의 시선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질 않는다. 몇몇 한국분들 중에 여자친구가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나를 초대했다 익혀가지고 손발 떨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양말을 신을지 어떤 팬티를 입을지 아님 입지 말지가 고민이다 이라는 분들을 종종 봤는데 그런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당연히 처음 갖는 자리라 걱정되고 잘 보이고 싶고 일하시겠지만서도 여자친구 입장에서 정말 명절에 혼자 있는 것이 불쌍해서 명절 때 집으로 부르거나 어느 정도 가족같이 생각돼서 그런 가족 모임에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가족애가 상당히 강한 편인데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는다 익하면 집에 가족같이 생긴 것들은 다 싸잡아다 같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 모임에 나를 불렀다고 익하면 아, 이 친구가 이제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일하시며 큰 부담 갖지 말고 만나시면 된다. 그런 자리에서 말이 잘 안 통해가 어쩌누 익하시는데 이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따지면 여자친구와는 어떻게 이야기하겠는가. 정말 사랑한다면 기똥찬 언어구사력 그딴 거 다 필요 없더라. 더우면 손으로 부채질 한번 하면 알아듣고 목마르면 물 먹는 신용하면 알아듣고 배고프면 배어루 만지면 알아듣고 야스고프면 허리 앞뒤로 튕구면 알아듣고 아무튼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 그러니 사랑한다면 카페라떼처럼이 아니고 사랑한다면 여자친구만 믿고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점점 사랑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 한 번쯤 발생하는 문제점이 바로 그 유명한 SES다 아니 시발 SNS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말이다. 특히나 인스타 또는 페이스북이다.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다 하지만서도 베트남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말 세계 7대 불가사리에 버금가는 복잡하고도 미스테리한 여자친구의 페이스북 때문에 헤어짐을 선택하는 한국분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나랑 같이 찍은 사진이 떡하니 올라가 있다 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건 빼박 그 사람과 결혼해서 천년만년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랑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축복받은 것이다. 정말 좋은 분 만난 것이다. 여자친구 페이스북에 내 사진이 올라가 있다. 그건 게임 끝난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나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인 셈이다. 보통은 처음부터 이런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고 아마 대부분의 한국분들에게 여자친구가 다른 건 몰라도 페이스북만큼은 수능시험 수학 마지막 주관식 문제 맹키로 절대 나에게 풀어보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건 정말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이다. 어쩌다가 풀어보이면 대환장 파티 파혼각 지대로 날 수 있을 만큼 정말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 남성분들이요, 제발 조급해들 하지 마셔라. 되도록이면 알려고도 하지 말고 보려고도 하지 마셔라. 분명 그렇게 꿍꿍이가 많다면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와 잘해보고 싶다면 그럴 만한 이유를 찾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거에 대해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나를 채우고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나 자신감이 없다면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랑은 절대 오래가기 어렵다. 광 과장이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 있지만 광 과장이 처음 베트남 와서 만났던 사람도 그렇게 비밀이 많은 친구였다. 페이스북도 꽁꽁 숨기고 수상한 부분도 정말 많았고 남자들도 그 나름의 촉이란 게 있는데 그 친구에게서는 그렇게 이상한 부분이 많은 친구였다. 결국은 우연한 계기로 그 친구 사촌동생 페이스북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공부하러 간다고 해놓고 현지인과 결혼을 통한 이민 비자를 받아 생활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돼 정말 썩어지게 힘들었던 경험도 있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상황에 닥치면 힘들기 마련이다.
정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한때였는데 그래도 그때 광 과장이 이겨내고 빨리 극복했던 방법이 나를 좀 더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 대부분 사람들, 내가 아는 지인분들 모두 그년이 나쁜 년이라고 이런 육실할 년 익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난 솔직히 좀 다르게 생각했었다. 그 당시 그 친구가 그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내가 정말 괜찮은 남자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봐라. 그럴 일은 죽었다 다시 깨나도 없겠지만서도 내가 차은우급으로다가 잘생겼다거나 이재용이 형만큼 재력이 넘쳤다면 그 친구가 그런 선택을 생각이나 했겠냐 말이다. 모르긴 몰라도 페이스북 계정 삭제는 물론이거니와 아예 그냥 핸드폰마저 때려 부셔버렸을 것이다. 난 차라리 그때 일을 정말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찌질했던 광 과장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그런 족같은 상황에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발전시킬 수 있었지 않은가. 지금은 어느 누가 나를 너무 찌질해서 떠나야겠다 익한다 해도 웃으면서 그래 잘 가라 이 나쁜 년아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광 과장이 생각하기에 연애 관계에 있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다. 혹시나 지금 이 순간 이성 친구를 믿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냉정하게 충고드리고 싶다. 지금 당장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냉담해지셔야 한다. 쿨해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프지 왜 안 아프겠는가. 당연 마음이 종이에 베이듯 시리고 아프겠지. 그래도 그 아픔을 딛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으로 삼으시라는 거다. 나도 다 겪어봤다. 정말 오늘 먹고 뒤져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술집에 들어가 있는 술 없는 술 죄다 시켜 먹었는데 술이 취하지 않더라. 그런 경험이 있는 광 과장이 조언 드리는 거다.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받아들이셔라. 그리고 절대 한눈 팔지 마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나를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쓰셔라. 운동을 하시거나 좋은 내용의 유튜브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가끔 광 과장 유튜브도 봐주시고 아무튼 더 바쁘게 지내다 보면 분명 좋아지실 것이다. 아니 시발 이야기에 심취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지난날에 푸념한판 하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은 우리 마누라밖에 없고 마누라만 바라볼 것이며 우리 마누라만 사랑할 것이다. 아니 그냥 시발 제발 그렇다고 치자. 내 원칙은 자기밖에 없는 거 알지? 세상 하나뿐인 나의 전부여. 나도 자기 사랑해. 잠시 정신줄 놓고 지난날 푸념한판하다 죽을 뻔한 고비를 간신히 넘긴 광 과장을 뒤로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한국분들이 베트남 여성분들과 연애하는 도중에 겪을 수도 있는 이런저런 상황 중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당연 한국분들이 대부분일 테니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베트남 여성분들은 외국인 남자친구에 대해 매우 호전적인 편이다. 광 과장이 느끼기에 손 한 번 잡는데 몇 달씩 걸릴 것 같은 엄청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남자친구가 외국인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호감을 느끼는 편이지 꺼려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 베트남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호기심이 매우 강한 편이다. 여기엔 어느 정도 외국인에 대한 환상도 분명 있을 것이다. 나보다는 재력이 좋을 거야, 능력이 좋을 거야, 경험이 많을 거야 이라면서 남자의 능력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에서 몇몇 한국 놈들이 아니 시발 한국 남자분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부분이 이 사람이 나를 돈이 필요해가 만나나 이 사람은 나의 재력을 좋아하는 건가 이런 걱정들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소원해지다 결국에 헤어지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봐왔다. 그래 그럴 수 있다. 남자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여성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건 한국에서건 상상 이상의 까나리의 적 같은 케이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근데 광 과장은 이렇게 생각한다. 솔직히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남자들의 대응이 어땠냐는 것이다. 이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들고 오래오래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조금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남자가 가오가 있지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이카시며 간이건 쓸개건 있는 대로 빼주실락 하지 마시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셔라. 난 너가 좋고 계속 만나고 싶고 심하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뭔가 판타스틱하고 스펙타클한 관계이고 싶은데 너가 나를 너무 물질적으로만 좋아하는 것 같아 개부담이다. 그러니 너와 내가 우리의 것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다. 익하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조금 도와달라고 익하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 만남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탁을 응해줄 것이고 아니라면 뭐 잘된 일아닌가. 아니 뭐 그렇게 백날 천날 다 퍼다줘도 돈이 썩어지게 많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야 뭐 저 또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요 형님.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이신다면 연애 초장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라고 조언드리고 싶다. 아무튼 그렇게 베트남에서 산전수전 연장전까지 다 겪은 광 과장이 지금은 우리 오직으로 무서운 마누라 아니 시발 오직으로 사랑스러운 와이프 만나가 아들 딸 놓고 베트남서 오직으로 재미지게 살아가고 있다.
관 과장이 베트남 사람인 와이프와 결혼해서 이 부분은 좋다라고 느낀 것이 첫 번째, 베트남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관 과장 같은 성격의 한국서 생활했다면 지금 베트남에서처럼 이런 호환은 절대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게 내가 베트남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생각만 조금 트이면 외국인은 절대 못 누릴 현지인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관 과장은 정말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좋다. 베트남 기모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베트남 여성분들이 가족애가 강하고 생활력이 정말 오직으로 강한 편이다. 비유적인 표현으로다가 세멘 바닥을 뚫고 올라온 잡초맨키로 정말 생활력이 오직으로 강하다.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 한국 여성분들도 정말 생활력이 강했었다. 우리 어머님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생활력이 강한 분이셨다. 그때는 어머님뿐만 아니라 모든 아줌마들이 생활력이 강했었다. 이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란 사회가 시간도 흐르고 환경도 변함에 따라 주변의 시선, 남들과의 비교, 사회적 통념 때문에 그런 생활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건데 베트남 사람들은 아직까진 주변 시선을 잘 신경 쓰지 않는다. 생활력이라는 게 가족의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 여겨지는데 현재 한국 사회는 가족의 문제보단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 절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 보니 관 과장이 가끔 깜짝 놀랄 만큼의 생활력을 와이프가 발휘할 때가 많다. 가끔 보면 정말 원더우먼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 때문에 나는 이런 와이프를 존경한다. 마누라 리스펙.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점은 베트남 여성분들이 남편 또는 아기들을 정말 잘 챙긴다. 이건 생활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 같은데 소소한 거 하나부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챙긴다. 여기서 말하는 건 잘 챙긴다는 거지 절대 상냥하진 않다. 마누라가 판단했을 때 조금이라도 까리하다 싶으면 좁혀서라도 챙겨주곤 한다. 난 그런 마누라가 너무나도 무섭다 아니 시발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이런 부분에서 베트남 여성분들이 아직까진 가족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희생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베트남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 있어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가장 큰 단점은 정말 세밀한 의사소통은 어렵다인데 관 과장이 또 베트남서 생활한 지 18년이나 됐다. 영상 앞부분에도 설명했지만 이젠 디테일한 의사소통도 얼추된다. 더우면 손으로 부채질 한번 하면 알아듣고, 목마르면 물 먹는 신용하면 알아듣고, 배고프면 배어루 만지면 알아듣고, 잭스하고 싶으면 허리로 이케이케, 앞뒤로 튕구면서 이케이케. 아무튼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문화적인 차이점에서 생기는 오해들인데 이 또한 관 과장이 오래 살다 보니까네 어느 정도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당연 연애 초반에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의 관 과장이 생각하는 문화 차이를 마누라가 이해하지 못해 힘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게 생각을 바꿔서 저들은 당연 한국적인 문화를 알지 못할 것이다. 대신 관 과장이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다 보니 정말 많이 좋아졌다. 관 과장도 이제 거진 베트남 사람 다 됐나 보다. 그래서 지금의 관 과장은 베트남에서의 결혼 생활을 매우 만족하며 살고 있다. 오늘 일하고 또 정신없이 노가리 까다 보니까네 어느덧 영상 시간이 오직으로 길어진 듯하다. 정신없이 노가리 까느라 이곳 소코라는 카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못한 것 같은데 뭐 백날 설명하면 뭐 하겠는가.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와보셔라.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맛이 정말 훌륭하고 여자친구에게 가오잡기에 이만한 곳이 없고 절대 후회하진 않으실 거다. 영상으로 이곳 분위기는 잘 한번 봐보시고 중간중간에 자막으로 필요한 내용 첨부했으니 놓치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봐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린다는 관 과장의 이 조회수 날먹하려는 뺑기를 뒤로하고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에서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관 과장이 그동안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관 과장만의 생각을 담은 내용이니 관 과장 니깐 놈이 뭘알아 익하시며 댓글 테러하는 분이 계시다면 관 과장이 지구 끝까지 쫓아가 설사똥 싸벌라니까 그런 관심에서라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 형님들. 앞으로도 유익하진 않지만서도 다양한 주제로다가 야무지게 찾아뵙도록 하겠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에 구독 안 박아주시면 꿈에라도 쫓아가 설사똥 싸벌라니까. 진담입니다요 형님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형님들. 나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관 과장이다.